의 남성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보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역시 좋은 게 좋은 걸까요? 의뢰인의 그 말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본인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3자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 폭력이 될 때가 있죠.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진 의뢰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아내와의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부끄럽지만 결국 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아내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개인 과외로 시작했다가 곧 집에 작은 공부방을 차렸습니다. 동네에서 평이 좋아 금방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닐 무렵쯤엔 제법 북적북적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영어 유치원을 차리자고 말하더군요. 요즘 영어 유치원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대.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애들도 유치원 갈 때 됐잖아? 기왕이면 내가 원장으로 있는 게 안심도 되고 좋을 것 같아. 저는 아내에게 생각을 좀 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인 주머니 사정에 영어 유치원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설득 끝에 우리는 그동안 모은 돈에 대출을 끌어와 영어 유치원을 차렸습니다. 고마워, 여보.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편하게 살게 해줄게. 그래, 나 빨리 직장 좀 그만두게 해주세요, 원장님. 아내가 그간 동네에서 쌓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신생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출발은 순탄했습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아내에게는 운영 초기부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원어민 교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영어 유치원이다 보니 원어민 교사가 필수였는데 좋은 교사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늦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원어민 교사도 있었어요. 초반에 원어민 교사를 유지하는데 애를 먹었다 보니 아내는 원어민 교사들을 무조건 싸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원어민 교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도 그저 감싸기만 했어요. 한 번은 에릭이라는 원어민 교사가 아이들이 영어를 틀릴 때면 크게 웃어 아이들이 창피해 유치원에 오기 싫어한다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항의를 하는 학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에릭 티처, 원래 여기서 이런 일 하실 분 아니세요. 그분이 어디 나왔는지 아세요? 유럽에 있는 명문대학교 나온 분이시라고요. 어머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 그런 에릭 티처랑 말 한마디 나누는 것도 사실 영광으로 알아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맘카페를 모니터링하던 아내는 어떤 댓글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댓글은 유치원 원장인 아내를 비방하며 내년에 유치원을 꼭 옮길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글을 본 아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맘카페에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최악의 수였어요. 아내가 맘카페에 그 글을 올린 다음 아이들이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고 신규 등록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한 명, 두 명씩 유치원을 그만두니 다른 원생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급히 파격적인 가격 이벤트를 제시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하게만 했습니다. 그리고 원생이 줄자 바로 운영에 타격이 왔습니다. 당장 선생님들 월급부터 밀리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급기야 제게 대출을 또 권하더군요. 여보, 대출 1,000만 원만 더 받아줄 수 없을까? 당장 운영비가 없어서 그래. 나도 한도 다 찼어. 월급도 이자로 다 나가는 판이라고. 아니,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되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저도 최선을 다해서 보탰지만 매달 늘어나는 빚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군요. 결국 저는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아내와의 다툼이 잦아진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고 싸움은 나날이 격해졌어요. 그리고 아내는 학원 운영을 핑계로 점점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은 날도 많았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받아들이더군요. 결국 저희는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갔고 아내는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니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았어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아내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별거한 지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아이들의 계절 옷을 챙기러 원래 살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서로 얼굴 마주치면 어색할 것 같아 일부러 아내가 유치원에 있을 시간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아내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남자와 함께 침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성을 잃어 아내와 함께 있던 남성을 폭행했습니다. 이후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출동했고 그 남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 온 남자는 자신은 아무 짓도 안 했다며 잡아떼더군요. 아무것도 안 하긴 내 집에서 아내랑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잖아. 아내? 말은 바로 해야지. 이혼 신청했고 별거 중인데 내가 왜 네 아내야? 내가 내 집에서 누구랑 침대에 있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맞아 다친 남자를 걱정하더군요. 에릭, 괜찮아? 아내가 그 남자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이름. 바로 아내가 자주 이야기하던 원어민 교사 에릭이었어요. 순간 모든 조각이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네 처음부터 그런 관계였지? 무슨 소리야? 아니거든? 아니긴 뭐가 아냐. 그래서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냉큼 받아들인 거 아냐. 나 이대로는 절대 이혼 못해. 못하긴 뭘 못해? 이미 협의 이혼 진행 중인데. 그리고 별거 중에 만난 건 아무 문제 없어. 우린 만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저는 아내의 뻔뻔한 태도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협의 이혼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서 아내의 책임을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말리더군요. 그런다고 아내가 돌아올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고생만 한다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냥 이혼하라고. 하지만 변호사님, 저는 요즘도 악몽을 꿔요. 저희 집 안방에서 뒹굴던 그 남자와 아내의 모습이 자꾸 꿈에 나옵니다.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의뢰인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다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협의 이혼 신청을 한 상태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선 아내분이 하신 이야기 중 잘못된 게 몇 가지 있네요. 두 분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했을 뿐 이혼이 성립한 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아내분의 주장대로 협의 이혼 신청 후에 상간남과 교제를 시작한 게 맞다고 할지라도 아직 이혼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엄연한 부정행위입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 중이라도 이혼 소송은 제기할 수 있어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고요. 얼마 후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어요. 이 부부는 이미 이혼을 결정했고 별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즉, 혼인은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후 숙려 기간이 주어지는 건 혼인 관계 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어 화해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파탄 상태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의 화해 시도를 상대방은 완전히 무시했으며 관계 회복 노력을 통해 주어진 숙려 기간 동안 오히려 불륜 상대방을 집으로 들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정에서는 혼인 파탄에 대한 아내의 책임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나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인 거 알잖아. 굳이 이렇게 물고 늘어졌어야 했냐고. 이래서 네가 얻은 게 뭔데? 내가 조금 덜 아파졌어. 아주 조금. 본인이 아니면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그 고통이 이 결과를 통해 조금이라도 덜어졌기를 바라며 깊은 상처도 언젠가 온전히 아물기를 기도했습니다.